자, 우리가 또 이 PPT는 펜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 EPL 할 때 이거 펜으로 막 쓰고 그랬단 말이야. 예. 자, 봅시다 한번. 네. 자, 넘어 봅니다. 자, 골키퍼입니다. 알리송, 야신부누 이런 거를 보면 이제 확실히 또 월드컵이 영향을 많이 준 거죠. 네. 쿠르투아, 매냥, 세리아 우승, 요리스, 코벨, 에데르송, 에미. 예. 에미가 또 월드컵을 우승했기 때문에 예. 쉥즈니, 케빈 트랍. 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각각의 선수들이 왜 선정됐는지 이유는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얼추 예, 나오죠. 이거 뭐 이거는 얘는 리그에서 잘했구나. 얘는 챔스에서 잘했구나. 얘는 월드컵이구나. 이런 게 있잖아. 뭐 요리스의 경우도 어쨌든 월드컵 준우승의 신화를 또 쓰기도 했고 네. 트랍도 유로파리그 우승. 그렇죠. 슈체스니도 예전보다 좀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의 폼은 유벤투스에서 비교적 좋았어요. 그리고 월드컵에서 슈체스니도 꽤 잘한 편에 속하고 에미 씨는 뭐 많은 분들이 아는 월드컵 최고의 골키퍼상을 받았죠. 네. 논란의 그 동작도 좀 취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11명, 10명이 있는데 에데르송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선방 능력은 아쉬우나 웬만한 통계 지표들을 보면 이 선수가 패스나 킥의 정확도가 매우 좋고 그리고 그런 통계들도 있잖아요. 에데르송이 나왔을 때 승률이 매우 높다. 비록 이 좀 사우루스라는 별명을 그건 어쩔 수 가지고 없지만, 있지만 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후보에서 에데르송을 제외하는 건 제 입장에서 제가 게임사를 변호한다면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슈테겐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네요. 그래서 코벨 대신에 슈테겐이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라리가의 테어 슈테겐이 올 시즌 폼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마 일단 테어 슈테겐이 어쨌든 월드컵에서 독일 대표팀의 주전은 아니었고 또 그리고 어쨌든 지난 시즌 후반기를 봤을 때 쿠르투아가 라리가에서는 워낙 원탑이었잖아요. 그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경쟁에서 좀 밀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라리가지만 여기는 이제 월드컵이 있고 이런 게 이제 확실하게 있는 편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두 사람이 아티지기. 아티지기 왜 없냐? 예. 한 번은 아티지기 없는 거는 저도 좀 인정. 그다음에 월드컵 생각하면 또 리바코비치라고. 리바코비치.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거죠. 아무리 토티라고 해도 월드컵에서의 단적인 활약과 소속팀에서의 활약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리바코비치는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티지기는 우리 마음속의 토티로 하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픽은 바로 요아시입니다. 네, 쿠르투아가 맞아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에서 오래 살아남지는 못했는데 대신에 벨기에에서는 쿠르투아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죠. 이쪽이 아마도 좀 이렇게 보이지 않나? 라리가에서도 워낙에 잘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아저씨가 아마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준들을 보면 돼요. 리그별로 약간 한쪽에 쏠리는 리그들이 웬만하면 없게 했을 것이다. 이게 게임이고 어쨌든 다양한 리그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 왜 없지 하고 생각을 봤을 때 그 구단의 피파 내에서의 라이센스 여부도 좀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고르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있다 정도.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맞아요. 월드컵만 보면 여기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리바코비치나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쿠르투아가 좀 강력해 보인다. 올해는 제가 보기에도 2022년은 제가 보기에도 쿠르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알무니아요? 돌았나? 자, 다음 봅니다. 네. 자, 수비입니다. 수비가 겁나 많은데 아쿠냐. 뭐 월드컵 때도 이제 또 좋은 활약을 했었던 선수고. 맞아요. 비라기. 비라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외인 부분도 있어요. 형철이 의문 나왔습니다. 브레메르. 유벤투스에서 잘하고 있고 뭐 전 시즌 토리노에서도 잘했죠. 클로스. 클로스. 클로스도 이 선수 첼시랑도 링크 제법 많이 됐었잖아. 기대해 볼 만한 오른쪽 측면 자원이죠. 자, 그다음에 알폰소 폰지 있고요. 밀리탕. 밀리탕. 그다음에 레버쿠젠의 프림퐁. 기대주죠. 충분히 좋은 능력을 지녔고. 나 이 아저씨도 진짜 얘기 들은 지 오래됐는데 그리말도. 근데 그리말도 참 빅클럽이랑 링크가 맨날 되는 약간 명예 선수과야. 바르셀로나도 특히 링크가 많이 됐는데 근데 팀을 안 옮겼죠. 그리말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바르디올. 라이프치히에서도 워낙 잘했고 이번 월드컵 최고의 활약을 또 했죠. 그렇죠. 그바르디올은 느낌표. 느낌표죠. 개 인정이잖아. 정말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없는지에 대한 것도 뒤에 좀 있는데 이따가 한번 우리가 또 저거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키미. 여기서 우리가 근데 이 궁금한 게 보통 이 토티 뽑으면 백 4 느낌으로 가나요? 백 3 느낌으로 가나요? 사실 뭐 포메이션이 항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 느낌은 아닌데 대중적인 픽을 항상 따라가는 4-3-3일 때가 좀 많았어요. 4-3-3이 좀 많다. 제가 해마다 봤을 때는 백 4에 4-3-3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뭐 딱히 뭐 그런 게 꼭 정해져 있진 않다. 아마 그 정해져 있는 거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백 4로 4-3-3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테오.
테오 왼쪽. 이거 마찬가지로 월드컵에서 굉장한 맹활약 그랬죠. 리카가 부상으로 좀 일찍 빠진 다음에 테오 은바페 왼쪽 라인이 만들어졌잖아.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토티를 떠나서 월드 베스트 11을 만약에 꾸린다고 월배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2월에 아마 나올 텐데. 월배 그때 또 이거 한번 해야지. 해야죠. 여러분이 채팅창에서 싸우길 바랍니다. 월배로 야 이씨 이게 훈련상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왼쪽 항상 시즌 초반만 봤을 때는 칸셀로가 역시 왼쪽은 최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월드컵을 계기로 약간 평가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이나 SNS 상에서 언급들만 보더라도 테오 헤난데스가 왼쪽에서 올 시즌 유럽 전체로 봤을 때 제일 잘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자 우리가 백포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네 자리가 있어요. 네 자리가 있는데 풀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불가능하진 않죠. 불가능하진 않죠. 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 왜냐면 토티라는 거 자체가 기준이 막 엄청 엄격하게 명확하게 다 왼쪽 드러나는 부분은 풀백에서 1명, 센터백에서 2명 딱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게임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풀백 4명으로 백4를 채우면은 뭐 유저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중앙 수비는 2명, 풀백 좌우 1명씩 이렇게 나눠야 유저들에게 많이 팔릴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당연히 게임사도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명섭이 있고요. 그다음에 칸셀로 있고 쿨리발리는 사실 첼시에서 활약은 지금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올 시즌 특히 뭐 최근 경기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아쉬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쿤데, 마르퀴뉴스, 마르퀴니. 또 이 월드컵 때 좋은 활약 오타멘디, 벤피카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토트넘과 아르헨티나 로메로, 후뱅 디아스, 항상 든든하죠. 그렇죠? 쥐레. 이 진짜 이 아저씨가 여러분 저보다 형이에요. 84년생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네. 토모리, 그다음에 키어런 트리피어, 특컴, 우파메카노, 반다이크 부상 좀 괜찮은가요? 아니 안 주겠었죠. 내야전에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와 이거는 좀 좋지 마음이 않은데. 아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철이가 봤을 때 이명철 픽 이거 우리가 종합을 이따 할 거긴 한데 얘 왜 들어갔냐? 얘 왜 들어갔냐? 이거 있나요? 비라기가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비라기. 왜냐면 아무리 이제 좀 리그별 차이를 좀 준다고 해도 다른 리그에 좀 더 잘했던 왼쪽 자원에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왜 뽑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한 또 다른 선수가 사실 요즘에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그 플레이가 있잖아요. 쿨리발리. 쿨리발리가 근데 쿨리발리가 또 대표팀 레벨에서는 또 다른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월드컵 개념으로 봤을 때 세네갈의 월드컵 16강 아마 그 느낌으로 조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월드컵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16강 진출에 견인한 부분은 우리가 높게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쿨리발리. 왜냐면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리디거가 사실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 여기 이명철 픽. 얘 왜 안 뽑음? 여기에 리디거.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시미켄. 시미켄. 리산드로 마테스. 깜짝이야. 저 순간 누구지? 이랬어요. 이 약간 그 다음에 챔스 생각하면 뭐 알라바.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없어서 아쉽다 생각하는 선수는 시미켄. 시미켄이 있고 아라우호도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라우호 얘기 나오고 있고요. 시미켄. 그다음 또 얘기 나오는 게 살리바, 라포르테.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얘기가 자 이명철 픽 이거는 시청자 픽. 예안법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있어. 바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기 소화량 때문에 아마 안 나요. 경기 수가 좀 적다. 그런 부분에서 라포르테도 사실 얘기할 거리는 있어요. 지난 시즌 아니죠. 올 시즌 전반기 때 부상으로 많이 날렸잖아요. 그래서 라포르테도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를 먹었던 게 아닌가. 아라우호도 사실 생각해 보면 월드컵의 부상으로 못 나온 게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알라바도 어쨌든 오스트리아가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갔잖아요. 월드컵 활약이 없는 부분이 마이너스. 리디거도 사실 따지고 보면 독일의 예상 밖의 성적, 레알에서의 신입생 활약을 봤을 때 어쨌든 리디거가 뭐 첼시에서의 어떤 임팩트가 쭉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 선수가 이래서 없구나라고 이유를 찾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찾아주는 선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요? 니산마. 그치. 니산드로는 진짜 그렇게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유가 안 찾아져요. 왜냐하면 아약스 후반기 잘했죠. 맨유 전반기 그 첫 두 경기 빼고는 제일 잘했죠. 주육 잘했지. 그리고 월드컵 중요한 역할 했어. 물론 이제 월드컵의 주전까지는 아니었다 한들 백스리 전술 쓰고 뭐
당장 로메로가 멕시코전에 핏이 아니었을 땐 리산드로가 나와서 대신 잘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우승까지 생각을 했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그래도 후보 100명에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루크쇼. 루크쇼. 네, 루크쇼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쇼도 뭐 들어갈 만하다고 봅니다. 왼쪽에서 봤을 요즘에는 때. 또 굉장히 좋고 네. 월드컵에서도 쇼가 뭐 해준 게 있고. 아우 엄청 크죠. 네. 근데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약간 떨어졌던 부분들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로버슨 아놀드. 그러니까 네. 그들도 얘기는 나올 만하다고.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복잡한 이유들이 있어요. 월드컵에 못 나온 선수들. 아놀드도 월드컵에 아예 거의 뛰질 못했으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다 고려한다 해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빠진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쉽다.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재 선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제 또 지금 22-23 시즌의 전반기로 봤을 네. 때 나폴리의 소화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몇 명 더 추가하고 싶은데 살리바랑 벤 화이트. 살리바 벤 화이트. 네. 살리바 앤 벤 화이트. 개인적으로 벤 화이트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 이상하게 좀 평가를 잘 못 받는 선수라고 봐요. 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이거는 얘 잘못이다. 이게 얘네들이 이제 챔스에 나가줘야 돼. 어떤 그런 감이 나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봐.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잘해줘. 그런 다음에 아스날이 내년에 챔스에 간다. 그러면 조금 더 적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선수들은 좀 안 뽑힌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네. 그리고 역시 질레도 사실 지금 도르트문트에 가서 폼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질레는 역시 좀 왜 뽑혔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선수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 로메로는 월드컵 우승했습니다. 그래 월드컵 우승이요. 그 선수는 난 들어가야 된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그러니까 사실 리산드로가 좀 의문인 거야.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 봤고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존나 많아요. 자, 미드필더 많죠. 자,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드리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삼선의 본자입니다. 사카가 들어가야죠. 있네요. 들어가야죠. 사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좋았잖아. 오른쪽 인포워드 자원에서 이만큼 하는 선수는 꼽을만합니다. 채팅창 존나 싸운다고? 좋아. 오늘 채팅창 싸우라고 오늘 라이브 연 거예요. 연 거예요, 맞아요. 좋아. 원래 이제 사실 이제 싸움은 덕현이 채널 가서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런 싸움은 또 우리 채널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 그건 맞아요. 네. 자, 그다음에 추맨. 추맨 나는 뭐 추맨 들어가야죠.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좋잖아. 추맨도 지금 3선에서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는 최우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토날리 들어가야죠. 토날리가 어느 타이밍에 야 이거 성장이 안 되네? 라고 한 타이밍이 있었어. 밀란 가고 사실 적응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꺼풀 벗겨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세리아 우승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차지하기도 했고 지금도 토날리가 밀란 중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자, 그다음에 월드컵 때는 뭐 이제 안 됐지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레알에서 보여준 발베르데. 레알에서 무조건 필요하죠, 발베르데. 그렇죠. 쌀친구. 데클란 라이스. 잉글랜드에서도 어쨌든 주전이고 또 잘하고 있으니까. 또 찬우 형이 좋아하는 바렐라. 벨링엄. 벨링엄 너무 좋죠. 벨링엄은 또 최근에는 레알 마드리드랑 굉장히 좀 가깝다라는 링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르하위스. 개인적으로 베르하위스는 올 시즌에 조금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아약스가 사실 올 시즌에 조금 전체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저는 베르하위스 선수가 약간 공미스럽게 들어오면서 약간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드필더들 중에 경쟁이 어쨌든 미드필더도 치열하잖아요. 베르하위스는 약간 좀 의문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난 시즌 좋았던 건 인정합니다. 한번 쭉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나르도.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브로조비치 들어가야죠. 브루노.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브루노가 너무 안 좋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전반기 활약을 그래도 좀 높게 봐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KDB 들어가야죠. KDB. 그다음에 이거는 레버쿠젠의 디압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아부 디압이었는데 전설의 포켓몬 도안리치가 있어요. 저는 이 선수 꽤 좋은 활약을 하고 월드컵에서의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빌 페키르. 베티스에 특히 참 창의성을 많이 불어넣어주는. 그다음에 지금은 잔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엔조. 또 월드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일 핫한. 핫하죠. 그다음에 포파나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포파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온통 포파나야. 웨슬리 포파나, 첼시 센터백, 첼시 공격수 다트로 포파나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키미히. 키미히. 이제 풀백이 아니고요 미드필더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코스티치. 아 여기 윙백까지 포함일 수도 있겠다. 키미의 지금 그 후보를 나왔을 때 포지션이 어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거는 그냥 열어둘게요. 윙백일 수도 있고 중미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코스티치는 왼쪽 윙백으로 아예 그냥 뽑힌 게 된 거죠. 토니 크로스. 마네. 마네가 공격수가 아니고 미드필더로 이번에 분류가 됐어요. 그러게 포워드가 아니네. 이러면 이제 공격수 경쟁은 사실 이거 우리가 미리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공격수는 네. 당연히 왼쪽 자리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은바페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마네가 미드필더로 빠졌다. 그럼 약간 투표할 때 직접적인 경쟁 대상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어요. 마네가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이유는 발롱도르 2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높게 본 게 아닌가. 발롱도 있으니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도 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미켈 메리노. 네, 소시에다드 중원의 또 핵심이죠. 밀코사. 아, 밀코사. 엠블럼이 저런 거 이제 지금 그 라치오가 피파 내에서 라이센스가 없어요. L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웨데고르. 네. 파레호. 페드리. 중원의 마법이죠. 페드리. 그다음에 펠레그리니. 네, 저 마찬가지로 로마도 지금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엠블럼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점. 자, 근데 페리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반 페리치. 그다음에 라비오. 그리고 삼선의 카세미로. 최고 카세미로. 루카 모드리치, 카마다 다이치. 네, 프랑크푸르트 유로파 우승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월드컵의 여파라고 봅니다. 왜냐면 암라바트가 클럽 레벨에서는 월드컵만한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암라바트. 그다음에 그리포. 활동량만은 그리포. 자, 봤어요. 여러분, 왜 들어감? 여기서 왜 들어감? 사실 뭐 다들 훌륭한 선수인 건 맞는데. 그럼. 근데 약간 좀 의아하다. 그럼 이게 너무 표현이 과하니까 의아함. 님 모임?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페리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도안리치도 얘기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이유가 생각이 들긴 해요. 페리치도. 페리치는 그러면 형철이가 페리치가 뽑힌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 인테리어에서의 성적. 후반기 인테리어에서. 그리고 월드컵에서의 윙백이라서의 어떤 관여도. 토트넘에서의 페리치랑은 다르거든요. 월드컵에서는 훨씬 나았어요. 크로아티아 때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2 후반기 또는 2, 3 전반기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임팩트가 꽤 센 활약을 한 선수는 다른 시기에 부진하더라도 뽑히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 특수성으로 본다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픽은 아니기는 해요.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의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올 시즌 전반기 페리시치 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페리시치는 그래서 언급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 이 전반기 아쉬워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같은 이유로 사실 보잖아요.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브루노도 좀 아쉽다. 왜냐면 이거는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부패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페리시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후반기 아쉽. 근데 지금은 요즘 또 요즘엔 뭐 메뉴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진짜 잘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아무래도 미드필더에 안 뽑힌 선수들 중에 안 뽑힌 선수들을 같이 넘어갈까요?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가비 왜 없냐. 가비. 네, 가비는 뭐 바르셀로나나 스페인 대표팀 이런 거까지 다. 그다음에 무시알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무시알라는 그쵸. 과연 이제 이게 후보가 무시알라가 없기 때문에 공격으로 부유했을지 미드필더로 부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로 보아도 무시알라가 없는 것도 굉장히 아쉬워할 만합니다. 그리고 역시 좀 베라티 얘기하는 분들도 있네. 베라티. 이탈리아가 월드컵 본선을 갔다며. 이게 이탈리아 선수들이 월드컵을 못 간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 메디슨도 좀 생각해요. 제임스 메디슨. 근데 이거는 아마 너무 메디슨까지 들어가면 프리미어리그 쪽에 수가 좀 많아지는 걸 염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또 더용 얘기하는 분들 많네. 프랭키 더용. 네. 이렇게 요 있고. 데폴은 개인적으로 소속팀에서 너무 부진해서. 그렇지.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좀 아쉬웠고 아무리 월드컵이 좋아도 그 월드컵 레벨에서 보더라도 매 경기 다 좋았느냐? 까지는 아니야. 좀 보면 좀 투박하다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야. 초반에 아쉬웠죠. 그러다 점점 좋아졌지. 맞아요. 이 메시 호위무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파티가 없어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토마스 파티. 토마스 파티. 일리 있다고 봅니다. 토마스 파티자. 그러네. 아직은 아니다. 마카르스테르. 메갈리스터. 그 선수는 진짜 좀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생각해보면 클럽 레벨에서 지금 22-23 시즌에 또 이 카이세도랑 핵심이고 월드컵에서도 잘했고. 맞아요. 근데 이것도 굳이 또 변호를 하잖아요. 엔조 있어. 엔조 있어요? 엔조 있어. 굳이 맥갈리스터가 없는 이유도 변호를 하자면 지난 시즌 후반기 때 3선에서 터지진 않았잖아요. 3선에서 터진 거는 올 시즌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맥갈리스터를 약간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성적이 깎아먹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안 넣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래도 없어서 아쉬운 선수 맞아요. 김상식 벤입니다. 네, 김상식 벤이에요. 예. 네, 자카는 이제 올 시즌 전반기에 또 확 올라왔기 지금 때문에 기마랑이스 얘기하는 분들이 있네요. 근데 기마랑이스는 전체적으로 월드컵 때는 이게 지금 아마 우리가 22, 23 시즌을 보고 있는데 네. 그때 좋은 선수들이 눈에 기억이 나잖아. 그건 맞아요. 그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기마랑이스도 여기 없어서 아쉬운 선수는 많네요. 트로사르는 공격수로 분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로사르는 여기에 두기에는 조금 납선인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무시할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더 위로 봐도 된다. 그렇게 봐도 된다.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가 왜 뽑히지 않았냐라고 아쉬웠던 여러분의 얘기나 네. 아니면 형철이 픽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의아함이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선수들이 페리시치나 브루노도 얘기가 좀 나왔고 그 정도의 느낌. 근데 참 이게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이 선수가 어떻다 저떻다 딱 얘기하는 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논리를 다른 선수에게 적용하면 이 선수도 아쉬워지고 그래. 다 아쉬워지고 막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생기거든요. 이런 어떤 픽과 베스트 11을 뽑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딱 그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더라도 이렇게 보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포워드는 사실 누가 여기 들어가 있든 간에 그냥 3명 아닙니까? 약간 정해져 있어요. 은벤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실 수 있죠. 홀라는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오케이. 라는 생각도 되게 하긴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영주형 아들 벤 예데르. 벤 예데르 들어가 리그왕의 있고요. 벤 예드르입니다. 벤 예데르 네. 뭐 들어갈 만합니다. 그다음 벤제마. 카림 벤제마. 발롱도르 수상자. 발롱. 네. 발롱. 네. 발롱. 물론 월드컵에서의 성적은 없었지만.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라리가에서 요즘 주요 공격수로 항상 꼽히는 네. 베티스의 이글레시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뎀. 우뎀. 우뎀이다. 우뎀. 피파에서는 우뎀이 전통적으로 항상 체감이 진짜 좋았어요. 네, 우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게임에서는. 네. 필포든. 제주스. 예,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포. 각포 들어와 있습니다. 각포. 네. 리버풀의 각포. 맞습니다. 언제 뛰나요? 이때였죠. FA컵 이번. 그렇지, 맞아. 네, 리그를 이제 뛰어야 되는데. 리그에 뛰어야 되는데. 각포고 라발이고 지금 수비부터 키퍼까지 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건 맞아요. 네. 클로 얼마 전에 양키스 모자 쓰고 왔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 지루. 지루. 네, 또 월드컵 활약 굿, 밀란 그렇죠. 활약 굿. 지루는 그 골 넣고 세레모니 할 때 옷 벗어서 퇴장만 안 당하면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그리즈만. 그리즈만. 월드컵에서 또 엄청났죠. 홀란 들어가 있습니다. 홀란. 네, 홀란. 네. 그다음에 셀타. 이아고 아스파스. 영원하죠. 진짜. 셀타비고 그 자체. 맞아요. 네. 그다음에 역시 라치오 없어요. 아이모바일. 아이모바일 데두빌레. 예. 펠릭스. 첼시 링크가 있네. 펠릭스. 첼시 갈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케인. 해리케인. 콜로무아니. 제 개인적으로 결승전에서 봤잖아. 네. 맞아. 얘 들어오자마자 경기 흐름이 바뀌는 게 눈에 보였어. 눈을 보니까 더하죠. 와, 진짜 역동적이더라고. 저는 프랑크푸르트 올 시즌 중계할 때마다 느끼는데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 이 선수가 핵심이긴 하지만 향후 몇 년 안에 렌달 콜로무아니는 엄청 진짜 대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빅클럽, 빅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이적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치라든지 이런 게 엄청 핫할 선수가 저는 렌달 콜로무아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진짜 많아요. 좋더라고. 진짜 장점이 꽤 좋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쿨. 이건 아마 21, 22 후반기의 어떤 활약 이런 걸 좀 본 것 같아요. 물론 스웨덴은 월드컵에 못 나갔습니다. 그죠? 자, 레비. 들어왔죠 당연히. 그다음 라우타로. 찬우 형의 라우타로. 그다음에 일단 피파 23 메인 모델이고요. 네, 자, 뭐 이게 다 먼저 별표 쳐놓겠습니다. 들어갈 사람들. 한 명 더 있어요 이제. 여기 있네요. 메시. 여기 다르죠. 자, 그다음에 네이마르. 은kun쿠 첼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적하더라도 여름에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가요, 고경표 씨? 2,000원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들의 밤 특집인가요?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장점이 분명히 있어.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 건 맞고 그건 있어요.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면 리버풀의 비판은 오롯이 누네스한테 다 씌우면 안 된다. 다 씌우면 안 돼요. 누네스도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기회가 많이 안 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너만 욕 먹지 마라. 너만이 아니다. 본질은 따로 있다. 다 욕 먹어야 된다. 그래. 골 넣기 전까지는 누네스 진짜 잘해요. 여기 채팅창에서 얘기하지만 난 그래서 누네스를 제일 먼저 비판하는 거는 지금 리버풀 얘기할 때 올바른 지적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저라면 안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역시 나폴리의 오시멘. 이거 참 아쉽게도 나폴리도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리고 팀 이름은 나오지만 팀 이름도 안 나오던가 그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엠블렘이랑 유니폼이 좀
안 나오죠. 예. 세리아 팀들이 좀 왜냐면 이제 어쨌든 축구 게임 경우도 다 이게 라이센스 경쟁이다 그죠? 보니까 예, 요즘에 이제 e풋볼, 코나미 e풋볼은 한 클럽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자, 그다음에 레앙, 예. 살라, 소니. 아, 소니 뭐 21, 22 득점왕입니다. 득점왕인데. 예, 이러면 당연한 거고. 맞아요. 예. 자, 그리고 테리어. 테리오. 예. 예. 그다음에 비니시우스, 예. 블라호비치. 맞습니다. 요렇게입니다. 네. 요친 채널님 자, 슈퍼채팅 그러면 2,000원 감사합니다. 여기도 한번 봐야죠. 누가 의아한가? 여기서 의아한 선수들. 개인적으로는 스웨덴이 월드컵에 갔으면 모르겠지만 쿨루셉스키가 올 시즌 전반기에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 극적인 활약을 했던 것은 맞지만 공격진에 워낙 쟁쟁한 포지션 경쟁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쿨루셉스키 자리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월드컵 예. XN 이게 요 좀 아쉽. 네, 근데 뭐 이건 5월이긴 하지만 네, 부상이긴 하지만 그런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꼭 집어서 쿨루셉스키를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없는지 딱 보이시죠? 레시포드가 없어요. 월드컵이랑 지금 22-23 전반기 생각해보면 네. 레시포드죠. 거의 부활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레시포드를 꼽는 이유가 아까 똑같은 이유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있었잖아요. 근데 왜 레시포드는 없을까? 난 그래서 같은 팀에 비교를 하더라도 레시포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만 하다. 브루노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똑같은 이유라면 레시포드도 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쭉 얘기하겠지만 공격수 중에 없어서 제일 아쉬운 선수 꼽으라면 저는 레시포드가 일단 1순위예요. 급식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또 의아한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의아한 선수는 사실 뭐 테리어 같은 선수들도 좀 다른 리그의 다른 선수가 낫지 않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얘기드렸던 게임이기 때문에 리그마다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들을 한다. 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선수 중에는 주앙 펠릭스. 있었어요. 저기. 좀 의아하다. 네. 펠릭스가 약간 사실 뭐 요즘 들어서 경기력적으로 좀 좋고 월드컵에서 산투스 감독이 예상외로 쓰면서 경기력에 기능해 준 건 맞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아틀레티코의 극적인 변화를 펠릭스가 이끌었느냐? 그러지 않았고 또 월드컵에서 엄청나게 스탯을 잘 쌓았느냐? 그것도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전 그 부분에서 펠릭스 자리도 사실 얘기가 나올 만은 하다고 봅니다. 둘 다 살짝 아쉽. 없어서 아쉬운 선수가 있어요. 마르티넬리. 경기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마르티넬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중에 한 선수가 호드리고. 아마 선발 빈도 같은 걸 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브에서 임팩트는 되게 셌는데.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베스트 11이나 이런 토티나 뭐 월배 같은 걸 볼 때 단순히 경기 수를 떠나서 출전 시간 같은 것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확고한 그 팀에서의 선발 입지가 아닌 선수들은 좀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좀 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훌리안 알바레스도 그래서 없는 게 아닐까. 지금 훌리안 알바레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흡입차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흡입차. 만약에 올 시즌이 나폴리에서 뭐 두 번째 시즌이었다 그러면 그랬다면 난 흡입차도 들어갔을 것 같다 생각을. 그다음에 루이스 디아즈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디아스. 콜롬비아가 월드컵에 갔다면 그랬다면 저는 이 선수도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뭐 요런 선수들. 요렇게. 일단 없는 선수로 꼽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호날두가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호두마루. 이게 본가 기준으로는 2021 토티가 맞거든요. 온라인 기준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1 토티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가 그 시기예요.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 첫 시즌이어서 활약에 저조했을 때. 근데 메시 선수가 11명 토티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드릴게요. 토티가 12명의 선수잖아요. 베스트 11 11명과 1명 플러스 1? 한 명은 팬투표를 통해서 후보 3명이 추려지거든요. 보너스가 들어가는구나. 그 3명 중에 또 인기 투표를 붙여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선수가 12번째 선수로 나와요. 근데 본가는 본가대로 투표를 진행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피파 온라인 4는 피파 온라인 4대로 투표를 따로 진행한다. 그래서 보통 피파 온라인 4가 12번째 선수가 한국인 선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본가는 다릅니다. 그때 그 2021년 당시 메시 선수가 12번째 선수가 됐었고 반대로 메시가 들어오고 호날두가 빠져있을 때 12번째 선수로 호날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시 호날두는 항상 토티에서 웬만하면 쭉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 12번째 선수가 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후보에는 들어있어야 돼요. 호날두가 후보에 없잖아요. 아예 후보에 없으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12번째 선수로 호날두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메시, 벤제마, 음바페, 그다음에 케빈 데브라이너, 카세미로, 모드리치, 테오, 티아고 실바, 밀리탕, 하키미, 쿠르투아입니다. 이렇게 11명을 예상해봤어요. 자, 이거 예상입니다. 예상. 이명철의 예상.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야. EA는 이렇게 뽑을 것 같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A는 이렇게 뽑을 것이다. 팬 투표가 반영이 된다곤 했어요. 네. 근데 그 득표 결과가 사실 공개된 적은 없어요. 팬 투표 반영 but 내용 공개된 적 없음. 내용 공개된 적 없음. 그것만 좀 고려해 주세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11명은 좀 생각을 했어요. 일단 쿠르투아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쿠르투아. 네. 그리고 쿠르투아. 여기 한 명씩 보자. 네, 쿠르투아. 토달지마. 챔스 결승 캐리한 거 봐요. 나 아직도 그거 잊히지가 않아. 진짜. 쿠르투아? 쿠르투아는 개씹인정이지. 결과를 바꿨어요. 그럼요. 자, 그다음. 백포로 가야죠. 백포로 갔을 때 오른쪽 풀백 하키미. 하키미나 이거는 아니 월드컵 4강에 올라갔어. 맞아요. 그 모로코의 선수가 그래도 한 명은 들어갈 거라고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암라바트를 꼽자니 피오렌티나에서의 성과가 그치. 월드컵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 지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첼시. 그치. 네. 그 클럽이랑 섞어봤을 때 하키미는 모로코에 3명이 들어간다면 하키미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분우도 물론 있지만 쿠르투아가 분우보다는 경쟁력이 앞선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는 하키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 테오. 왼쪽 테오. 테오도? 칸셀로가 월드컵 때문에 약간 평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22, 23 시즌으로 보잖아요. 이거 아직 안 끝났지만 칸셀로 22, 23 이게 요즘 보면 칸셀로가 가장 좋았을 때 칸셀로는 아니야. 맞아요. 네. 저는 이 리듬 그대로면 테오가 이제 리그 토츠가 만약에 나중에 나온다고 해도 테오가 우선 픽을 받을 거라고 봐요. 난 테오 월드컵 활약까지. 그리고 나 티아고 실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티아고 실바. 이 이알실 압도적입니다. 티실 인정. 그리고 밀리탕. 네, 밀리탕 진짜 잘해요. 레알 마드리드 수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대표팀에서는 풀백으로 뛰었지만 레알 마드리드 수비에 있어서 밀리탕이 지치기 전까지 해주는 활약들을 보면 점프력, 공중볼, 빌드업 다 너무 잘해줍니다. 반다이크랑 티아고 실바를 개인적으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어요. 반다이크랑. 네, 팬투표잖아요. 네. 반다이크가 들어갈 가능성도 꽤 크다고 봅니다. 팬투표가 되니까.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활약으로서의 성과를 봤을 때는 난 티아고 실바의 어떤 꾸준함과 팀 내 지분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싶어요. 네. 그냥 올 시즌 전반기 때 반다이크도 엄청난 임팩트까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카세미로. 네. 카세미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레알 후반기 잘했죠. 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와서도 지금 캐리 중이야. 캐리 중이죠. 초반에 이제 출전 시간을 좀 조정해줬는데 이제는 뭐 완벽하게 잘합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굉장히 잘했죠. 네. 그다음에 인정. 모들. 네, 레알 마드리드 챔스 우승. 월드컵 우승. 월드컵 저기 3위. 4위죠. 네. 4위지. 3위. 3위. 그다음에 UCL 우승. 네. 그런 부분들 덕분에 모드리치의 활약까지 높게 볼 것이다. 네. 그다음에 KDB. 발롱 3위 아니야? 그리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도움 1위. 그치. 네. 아무리 케빈 데브라이너가 아쉽다 실제로 기복이 생긴 건 맞아요. 그리고 월드컵 때 캐나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크로아티아전 제외하고는 캐나다전과 모로코전 다 못했어요. 데브라이너가. 근데 그래도 케빈 데브라이너가 맨시티에서의 활약들을 봤을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드리는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로드리.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로드리 카세미로 비교를 좀 해볼 수는 있겠으나 네. 카세미로의 성과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는 결국 이제 팀에서의 성과 어느 무대에서까지 활약을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카세미로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이거 UCL 우승이 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월드컵도 더 오래 생존했어요. 16강이 아니고 그치. 8강이죠. 네. 그 다음에 음벤맨은 노터치 하겠습니다. 네, 여긴 노터치. 근데 대신에 벤제마냐 혼란이냐는 좀 갈릴 수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팬투표잖아요. 네. 혹시 모릅니다. 팬투표기 때문에 강찬영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음매는 노터치 같아요. 음매. 매. 네, 음매. 벤도 개인적으로는 된다. 저는 된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네. 벤제마를 꼽았어요. 근데 다만 혹시 그냥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12번째 선수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홀란드일 거나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좀 보죠.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여기나 여기다. 마네일 여기다. 마네 선수가 또 발롱도르 2위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표를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아프리카 쪽에서의 표도 많이 쏠릴 것 같아요. 2위. 네. 혼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쵸. 혼란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 많아. 네, 팬투표
혼란에게 갈 가능성이 커요. 23 지금 PL 득점 선두. 네. 아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오늘 설명은 편의상 다 본가 위주로만 설명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본가 위주. 네, 이거 이게 본가요. 또 온라인이랑 좀 다르다. 온라인 투표는 따로 네. 해요. 그거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건 그거대로 저희가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다루면 되니까. 열두번째 선수는 혼란이냐 마네냐. 근데 개인적으로는 혼란을 예상한다. 혼란 쪽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살라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살라는 22년은 안 좋았어요. 아 그렇지. 좀 충분하게도. 네이션스컵이랑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었고. 네, 그래서 왠지 마네를 그래도 좀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세네갈 대표팀에서 월드컵 활약은 못했지만 팬투표에서 혼란이 받을 것 같아요.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거는 본가. 요거니까 요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토티가 게임의 영역이긴 한데 한 시즌 아니 한 해 토티니까 한 해 잘했던 선수들을 쭉 모아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유럽 축구가 한 해 이렇게 흘러갔구나 라는 흐름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기준은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얼티밋이라고 하죠. EA에서는 이거를 퍼시라고 발음해달라고 항상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퍼스에서는 이 선수들 지금 봤잖아요. 진짜 극악의 확률로 뽑힙니다. 그냥 그래? 내가 하면 안 뽑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 선수들이 퍼스에서 제일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확률이 낮습니다. 그런데도 뽑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리고 퍼트 기준으로 펑 아니고요, 미친놈. 아니요. FUT. FUT이기 때문에 퍼트 기준으로 이 토티 카드가 1월 말쯤에 나올 거예요. 나오면 SBC 스쿼드 배틀 챌린지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퀘스트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에 피파 23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라고 항상 저는 체감을 하거든요. 재밌는 어떤 그 컨텐츠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파 라이브 4에서도 조만간 또 토티가 나올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온라인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 우리도 온라인 관련된 걸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